안녕하세요. 생기부평가단 신지상입니다. 박수입니다. 네. 오늘은 수시 원서를 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그냥 닥치고 수능 준비 아니면 그렇죠. 그리고 대학별고사 준비 두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대학별고사는 이미 여름방학부터 아마 논술을 준비하신 분들이 꽤 되실 거고, 그래서 여름방학 전에 한번 저희가 논술에 대한 얘기를 주로 의대 관련된 얘기지만 논술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면접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면접을 총정리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제 날짜별로 의시 한약수의 면접들을 한 표로 모은 하나의 한 장짜리로 그냥 마치 그죠 배치표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 출력을 하셔가지고 붙여놓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가장 이제 막판에 제가 신경 쓰는 막판에 대학들이 막 면접 날짜랑 시간을 발표하니까 그게 겹치는 날이 있나 없는지를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건 저도 굉장히 많이 좀 뭐랄까 이제 평소에 좀 신뢰를 하는 그렇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원서를 쓰신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후가 딱 지나면은 이제 대전대 교과 면접이 있습니다. 여기 대전대에서 교과로 면접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대전대의 한의대에서 교과 전형이 있는데 그게 면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 전형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쉽게 말하면 한의대 왜 하느냐, 그리고 한의대가 어떻게 발전하려면 무엇이냐 이런 것들 질문하는 질문들. 대전대 한의대. 네. 그 다음에 영남대 창의인재죠. 이것도 역시 의학 창의인재도 이제 면접 전형인데 교과 면접 전형이거든요. 여기서는 실제로 약간 MMI적인 문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MMI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이제 딜레마 상황을 주고 너라면 어떡하겠냐. 뭐 이런 걸 질문하잖아요. 바로 영남대가 그런 전형적인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한 주 뒤인 10월 19일 날 건양대 일반 면접, 지역 면접, 요게 최저가 없는 전형이라서 내신이 1점대 초반에 수반하고 최저가 없기 때문에 뽑는 인원은 되게 적어요. 5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전형 면접을 하는데 이게 면접이 까다롭습니다. 그게 이제 한 방 3개를 돌면서 어떤 면접에서는 이제 의사로서 인성을 묻지만 어떤 면에서 의사가 알아야 되니까 시사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작년엔 저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이제 전쟁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의대 관련 애들이 그걸 모를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읽는 뉴스는 아니잖아요.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가 미 대사관의 직원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데 너는 그 미국의 그렇죠 이스라엘 대사관의 직원으로 그 대사의 사무관으로서 너는 어떤 정책을 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질문이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휴머니즘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슈에 대한 이런 관심도 물어보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사와 인성을 같이 준비하는 좀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주에 같은 일요일 날 36대? 36대 그쵸. 재림교회 목회자 추천. 그러니까 재림교회 하면 굉장히 좀 살벌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독특한 교회니까 여기서 이 전형도 역시 약대인데요. 이 약대에서 여기는 뭐 제시문을 푸는 게 아니고요. 그죠? 약학과 관련된 수행을 묻거나, 그죠? 학교 생활을 묻는 그런 면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26일이 토요일. 연세대 기회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는 연세대 기회균형 전형으로는 여러분 의대, 약대, 치대가 다 여기에 해당하니까요. 기회균형 전형에서는 다 제시문 면접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면접을 치르는데 제시문이 이게 수학과학을 제시문으로 쓰는데 면접은 문제는 수학과학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어려워요. 그렇죠. 수학과를 가지고서 약간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문제라 조금 보면 어려울 수도 있네요.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통합과학의 느낌인데 이게 물화생투. 근데 올해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런가요? 올해부터 기획명만 바뀌었나요? 아니면 추천 활동 우수형도 바꿨어요. 그래요? 그래서 물화생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학 지심이 나오긴 나오는데 질문은 그러니까 인문대에서 묻듯이 4개의 제시문을 비교하시고 그리고 요약하시고 막 설명하시고 이런 식의 그래요? 바뀌었어요. 예시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일이 36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36대는 이제 약대 전형들이고요. 다 이것이 제시문 없이 하는 면접들입니다. 28일이 건대 글로컬의 특수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이게 기회균형 전형까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다 그 해당 사항에만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서류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이 동덕여대가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 고른기회 전형이 이거는 제시문 면접입니다. 고려대 세종이 약대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대 해화인재, 이게 이제 대전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입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질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11월 3일에는 그리고 동덕여대가 역시 면접을 양 이틀에 걸쳐서 보고요. 그리고 11월 10일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려대 계열적 합성에서 그러니까 의대가 바로 이날 면접을 치르죠. 그래서 의대 면접은
고려대는 여전히 그쵸 수학과학 제시문을 사용해서 문제를 낼 때 약간 수학과학을 이용해서 사회 현상을 한번 그래서 찾아보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을 한 다음에 이제 MMI로 넘어가서 MMI 방에서 2개 정도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릉 원주대랑 경북대랑 이제 계명대가 그리고 고신대 요거는 수능 다음날 면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 그 다음에는 대가대랑 울산대 지역교과 그리고 인하대 인하미래인재대 있는데 울산대는 지역교과 면접인데요. 이게 특이하게 MMI 면접을 합니다. 상당히 변별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울산대는 이게 아마 1단계 통과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 내노라는 공부 잘하는 1.0에서 1.1 사이 학생들이 뽑히겠죠. 아마 1.1을 1단계 사배수니까 1.2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8대2란 말이에요. 20%의 비중으로 MMI가 있는데 저는 울산대 MMI의 난이도를 생각하면은 1.2를 받은 학생이 붙고 1.0을 받은 학생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울산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을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17일 날 또 계명대 교과 지역, 그리고 대가대 지역종합, 그리고 인하대 인하미래인재, 그리고 덕성여대, 그리고 덕성인재 2, 요 전형도 약대 전형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연세대 활동우수 전형. 지금 그러니까 면접 문항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문화생지를 다 해야 풀 수 있는 그것도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상담했던 학생 중에서 연세대를 안 쓰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걸 물리를 안 했으니까 물리재심이 나와서 겁난다. 뭐 이런 걱정 때문에 했는데 아마 올해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시 문항만 보고 판단해서 이 정도 난이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는 항상 예시 문항보다는 어렵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번 그 예시 문제 보고서 한번 분석도 해볼 만한 것 한번 내보시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10월, 11월에는 이제 그래서 면접 콘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0일 날 순천대 이거 약대 면접이고요. 그리고 11월 20일에는 전북대가 이제 면접을 의대 약대 다 있고요. 그리고 11월 22일 날은 강원도 미래인재 2. 강원도 미래인재 2가 이제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최저가 없는 전형이에요. 그런데 이 전형이 원래는 이제 최저가 없앤 이유가 작년까지 이 전형이 민사고 학생들을 뽑으려고 했던 전형이니까 최저를 없애는 건데 이제 이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이 또 신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사고 학생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지역인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전형을 강원도 미래인재 전형이 경쟁률이 많이 몰리지 않는다면요. 제가 또 이런 방송을 해서 많이 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요. 미래인재 전형이 툴가 생각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생각보다 전사고 학생들이나 과거나 영재고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안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거기다 수능을 못 본다고 해도 보험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어떻게 넣을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되는 면접이 약대 면접인데 여기서 약대 면접이라고 해서 무슨 어떤 화학의 원리를 알고 뭐 어떤 이 약학이 어떤 무슨 이런 거를 물어볼 것보다는 주로 네가 왜 약대를 오려고 하겠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기본적인 약학 소양을 묻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중심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 의대 바로 11월 22일 금요일 날 약대가 있죠. 약대에는 무시무시한 수학 면접을 치러야 되잖아요. 수학 시험 봐야죠.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수학 문제 풀어야 되니까 어렵죠. 물론 서울대 약대를 1단계 통과해서 2배수 안에 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죠. 2배수 안에 든 다음에 수학을 잘해가지고 최종 면접을 통과하는 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학을 그러니까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학의 정도가 공대에서 뭐 공학수학 1, 2, 3 이렇게 해야 되니까 훨씬 수학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자연대나 약대에서는 그거에 비해서 수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입결의 측면에서 봤을 적에 일반적인 공대보다 약대가 선호도가 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약대가 수학을 훨씬 더 잘해야 된다라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수학 시험을 봐야 되고요. 아마 서울대학대를 잘 풀어야 되겠네요. 수학 문제를 그렇죠. 글쎄요. 이게 수능하고 좀 다른 게 빨리 풀어야 된다면서요,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이 나오는 단원들이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면은 이런 데에서는 예컨대 1학년 수학 수상화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상화 문제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능하고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준비를 할 때는 일단은 수능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미분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능 준비로 가름을 한다고 치고 그 이외에 수원이나 아니면은 확통기하 아니면은 수상화를 조금 신경 써가지고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학력능력 통계를 이제 물론 고3 때 이제 고2 때 내신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신으로 슬쩍하는 네, 슬쩍하는 거니까 예. 상당히 서울대 면접은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약대 수학 면접이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변별력이 높을 수밖에 어려울 없겠어요. 거예요. 네. 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경상국립대가 같은 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제 의사 인적성을 물어보는 MMI는 아니고요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이 올해부터 생긴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저거 면접이니까 의사 인적성을 물어보겠고요. 조선대 치대 약대가 같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대 이제 의대가 면접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생기부 기반이나 그렇죠 의사로서 소양이나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3일이 그 유명한 서울대 의대 치대 수의대 요 삼총사. 그러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까지가 메디칼인데 왜 메디칼에서 약대는 유독 이제 수학을 보고 나머지 세 대학은 왜 MMI를 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아마 그 생각에 약대는 그야말로 공부를 하는 곳이고 공부는 이과 공부의 기본은 수학이기 때문이라는 저거고 근데 의대, 치대, 수의대 공통점은 인간을 상대하고 동물을 상대하거나 인간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성이나 어떻게 보면 품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에도 서울역국 있는데 또 그거랑은 다를까요? 네. 의대, 치대, 수의대 요 MMI 면접들이 있는데 의대는요 MMI라고 하지만은 다른 데처럼 의사 딜레마 같은 문제를 당신은 의사 B다. 뭐 말기 치자명 환자한테 치자감 선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묻는 학교는 아니고요. 정말 인문학적 제시문이나 그림 제시문, 그때의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게 예술이냐 아니면 무슨 이제 이게 사실은 엽기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면접 자체가 그냥 저는 수학과 국악 과학밖에 모르는 저는 전형적인 이공계 학생입니다 라고 하래? 그럼 너는 우리 학교 오지 마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인문학적 소양이 강한 면접이고요. 치대는 그거에 비해서 면접이 훨씬 쉬워요. 예. 치대는 치과의사 얘기 나오고 수의대도 이제 쉽게 말하면 동물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수의대는 거기 한 가지 그렇죠. 교과 면접이 하나 추가됩니다. 생명과학을 그렇게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서울대쯤 오는 학생이 생명과학 1, 2를 얘네들이 못하겠어. 자기네들이 볼 때는 보니까 일반 생물학이나 분자 생물학 얘기도 하는데 라고 하니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수의대는 이제 그걸 못 믿는지 일단 생명과학 지식을 눈으로 확인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MMI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 가톨릭대 직윤이 이제 면접이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패스월 페일 문제인데 그냥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제시문을 하나 다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울산대도 지역인재가 있고요. 그리고 계명대 이날 면접이 진짜 많습니다. 11월 23일 날 인제대 의대 그쵸 약대가 있고요. 그쵸? 예. 지역인재 그다음에 차이과대학이 약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숙명여대가 약대가 있고요. 진짜 많죠. 건대글로컬이 그쵸 면접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동의대가 그쵸 한의대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동아대 지역종합이 있고요. 조선대 의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대 지역인재.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11월 23일 날 원서를 쓰는 대학을 선택하시면요 어느 어딘가에서 그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몰려 있는 날에 그죠 틀림없이 빵꾸가 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1월 23일 토요일에는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2, 23일이 확실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23일 날에 정말 많은데요. 그러니까 계명대 종합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강원대 지역인재라든지 동아대 지역종합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또 지원자 풀도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더군다나 그럼 좀 더 높은 여기 서울대, 카톨릭대, 울산대까지 다 여기 있으니까 인제대가 4번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 대학까지는 그야말로 인제대도 그래도 나름대로 부울경에서 알아주는 대학이니까 거기까지는 알아서 선택을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치열하게 보고 날짜 보고 선택을 할 거예요. 경쟁을 보고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11월 24일에는 계명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 코기토 전형과 그리고 특수, 그리고 숙명여대가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일 날 원광대 지역인재 그리고 충남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MMI 면접은 아니고요. 의사로서 인적성을 물어보는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27일이 원광대 학종, 기균, 농어촌 전형까지. 그냥 이 학종 전형을 여기서 몰아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남대의 의학수, 지역인재 그렇죠? 면접이 요게 다 있습니다. 서류 면접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28일 날을 목요일 날이 전남대 면접이 있고요. 29일 날 금요일이 서울대 의대 지균 기균. 그다음에 서울대 약대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서울대 약대는 여기 지균이나 기균은 다행히 제시문 면접은 아니고요. 서류 면접이니까. 대신 서류 면접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택도 안 되는 서로 어려운 실험 같은 얘기를 잔뜩 쓰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학생들은 10분 동안 교수님들이 작정하고, 근데 일부러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을 할 때 그것만 물어보게 그런 내용을 일부러 쓰고 이제 면접에서 실제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저 생기부를 완벽하게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면접에서 그 질문만 했고, 이 학생이 제대로 했구나라고 해서 어떤 학생 운 좋게 내가 유도했던 대로 질문을 그쪽 방향으로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낚시네요. 네. 근데 반면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나오면 괜히 굉장히 실수하는 그런 서류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대 면접이 29일에 있고요. 30일도 정말 많은 의대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있죠. 수의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유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학추 전형.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원서를 쓰는 게 서울대 의대 직윤이고 전교 2등이 원서를 쓰는 게 가톨릭대 학추 전형이잖아요. 같은 날 시험을 있는 거예요. 시간도 같아요. 오전일 겁니다. 근데 울산대 잠재형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교 1, 2, 3등이 쓰는 학교가 똑같은 날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쓰는 애들은 직윤을 쓰는 애들은 가톨릭대나 울산대를 쓰지 못하도록.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는 그죠. 이 세 대학을 못 가는 학생 물론 이런 수도 있어요. 네 대학을 다 써가지고 나는 여기서 붙는 근데 그렇게 여유 있는 학생은 없죠. 저는 뭐니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나 네, 중앙대 여기에 보면 카우 탐구형 그 약대가 있습니다. 부산대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대 지역인재 그리고 당국대 천안 캠퍼스. 여기 당국대 천안 캠퍼스가 저는 이게 약간 빌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 가장 낮은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래도 연세대 미래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은 원서들 쉽게 말하면 의대 면접 일자가 많이 몰려 있는 대학은 여러분이 원서를 내기에 그죠. 이런 얘기하면 또 반대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간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그 다음에 성균관대, 중앙대, 탐구형, 건대, 자기 추천, 수의사. 이거는 여러분도 고민하시는 거예요. 경희대 네오와 그리고 성균관대 이제 탐구형과 중앙대 탐구형은 물론 동급은 아닙니다. 성균관대가 이제 높은 대학이니까 어쨌든 동시에 못 쓰는 거예요. 이 세 대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최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데 수능이 필요 없어서 체제를 안 뜨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수능을 보지 않고도 학생의 학업 능력을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희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나 학교의 유형별로 보면요.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고나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과거 영재고 비율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학교에서 내신이 뭐 영재고에 4.3에서 4.27 받은 학생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추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요들 대학 중에는 그쵸? 성균관대만이 MMI 면접을 치릅니다. 그 다음에 12월 5일 한림대가 예전에는 원래 이 면접 날짜가 요 앞에 대학들이랑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날짜를 뺐어요. 그러더니 경쟁률이랑 애들의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확실히. 그래서 한림대도 MMI 면접을 상당히 어렵게 빡세게 하는 곳입니다. 12월 7일 동국대 드림 전형이 있고요. 약대입니다. 동국대 와이스의 의대 전형.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의사 인적성을 물어보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12월 8일 날 동국대 두드림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건양대의 그쵸 일반 그리고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면접 형태는 이제 수능 전에 본 면접과 유사하게 그리고 을지대 교과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9일 아주대 에이스 전형이 있는데요. 아주대 에이스는 면접을 발표하는 면접 대상자들이 수능 체제를 통과한 학생들만 면접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통과하지 못하면요 무조건 1단계에서 떨어지게 돼 있는 학교가 아주대예요. 실경쟁률이겠네요. 네, 그렇죠. 실경쟁률이죠. 네. 근데 여기 안 온 학생들도 꽤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 내가 정시에도 아주대를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물어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가천대 가천의학학 전형 올해 좀 많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이 전형. 여기도 아마 전에는 예고도 안 하고 MMI 면접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올해는 인원이 33명에다가 이제 거의 5배수를 뽑으니까 15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MMI 시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천대 고른계 전형이 있고요. 올해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12월 10일이 가천대 가천의학학 그리고 기규현이나 농어촌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로 끝나고요. 12월 12일 날 정도면 이제 13일까지죠. 모든 합격자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12월 9일 날 치르는 가천대나 아주대는 면접을 어떻게 평가할까? 4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는 하죠. 뭐. 하루는 하죠. 왜냐면 면접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논술처럼 네. 시간을 들여가지고 실점하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얘기하다 보면 교수가 얘는 A다 B다 C다가 바로 나오는 거니까 면접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학학 계열의 면접 특집을 한번 마련해 보았고